스칸디나비아의 재해석 그리고 단순성과 트렌드를 결합시켜 세련되고 유니크한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 앤더슨 벨의 김도훈 디렉터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더슨 벨 디렉팅 일을 하고 있는 김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전에 행사장에서 한번 뵌 적이 있긴 했었는데 네네. 기억 혹시 저희 행사에 오셨잖아요. 네, 자주 가는데 저는 네. 인사를 못 드리고 있어가지고 저는 기억을 하실지. 봤어요. 너무 튀셔서. 감사합니다. 페이크 매거진 분들 안 그래도 항상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바로 응해서 바로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가벼운 토크쇼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가벼운 근황 토크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좀 지난 6월에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24SS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공식적인 글로벌 첫 데뷔를 치르셨어요. 네. 네,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는 첫 단추를 꿰맨 만큼 사실 더욱 많이 바빠지시고 요즘 행사들도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쁘셨을 때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6월 달에 쇼하고 나서 쇼 영상 보이시지만 쇼하고 나서 쇼하면 뭐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쇼하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 반반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쇼가 성공적이게 끝나서인지 쇼 끝나고 이런저런 인터뷰도 많고 물론 이런 자리도 오게 되고 그리고 뭐 협업 제안이나 뭐 여러 가지 메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메일이 되게 많이 와서 그것만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그냥 갈 정도로 좀 콜이 많이 오고 있는데 현재는 회사에서 뭐 다음 컬렉션을 잘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 들은 제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패션쇼를 준비할 때 음악을 크게 고집을 한번 하셨다고. 아니 패션쇼 뭐 스타일링은 스타일리스트랑 같이 의논하면서 하지만 네네. 뭐 음악 같은 거는 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따로 누구와 뭐 의논하지 않고 스타일리스트가 그쪽으로 좀 인볼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좀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악으로 꼭 쇼를 하면 그 음악을 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음악을 틀었는데 네. 이게 쇼라는 게 끝나면 유튜브로 보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쇼를 틀게 되면 저작권이 없는 음악은 틀 수가 없어요. 음악을 저희가 만들어야 돼서 실제 쇼 상황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이기팝 음악을 사용해서 쇼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따로 만든 음악을 입혀서 유튜브에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유튜브로 들을 쇼를 보면 저희가 만든 음악이 나온 거고 라이브에서는 이기팝 음악으로 나와서 실제로 쇼 끝나고도 음악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쇼를 잘 봤다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음악 매칭이 좋았다는 얘기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워낙 취향이나 이런 게 되게 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토크쇼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인터뷰 영상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2년 전에 노웨이브라는 또 이제 같이 디렉팅을 하시는 네. 곳에서 처음 이제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머리 달라지신 스타일이 것 같은데. 달라졌어요. 머리 네네네네. 스타일이 크게. 혹시 신경의 변화나 이런 것도 있으셨는지? 이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년에 유럽 출장을 뭐 3번에서 4번 정도는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시안이고 머리도 짧고 뭐 옷도 뭐 그렇게 이렇게 튀는 뭐 수염이 있다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미팅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은 기억하는데 어디 미팅을 가고 하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를.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다른 인종의 평범한 친구들 만나면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좀 캐릭터를 만들까라는 생각 좀 있었지만 그냥 좀 나를 좀 바꿔보면 내 스스로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원래 머리는 길고 싶었고 염색을 하다가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도 그렇고 만난 사람만 다 기억을 하고 이벤트들 갔을 때도 먼저 아는 척 해주고 너 맞지?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바꾸면 또 저를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분간 몇 년은 이 스타일을 좀 고수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스타일의
특징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또 네. 어떤 걸 조금 포인트로 아니, 잡았다. 제가 브래드 피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월드워 Z 영화를 보다가 네네. 얼굴은 다른데 저 머리 한번 해보고 싶다 죽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길렀다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조금 잘랐죠, 저한테 맞게. 근데 지금은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스타일이 좋으신데 빈말이 아닙니다. 네, 아트앤 커머셜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일과 글로벌에 대한 태도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앤더슨 벨 디렉터로서 브랜드가 아닌 워크, 일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제 이 질문 받았을 때 집에서 좀 써봤거든요. 좀 네네. 말이 맞게 대답을 해보려고. 근데 일에 대한 태도라는 것 자체가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사회생활 처음 하고 취업하고 뭐 그럴 나이에는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되게 간절하고 어디 내가 좋아하는 회사나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서 정말 진심이고 그랬던 마인드가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한 20년 전 얘기하는 건데 15년에서 20년 전 사이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요즘은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밖에 나가 사람 만나고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을 만나서 듣다 보면 일에 대한 태도나 요즘 마인드 같은 걸 들어보면 이래서 사람 뽑기가 요즘 힘드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하면 하고 말 말지 라는 마인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네. 그래서 예전보다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잘 안 뽑히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생각은 했는데 요즘은 저는 일에 대한 태도가 그때랑 똑같아요. 그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너무 행복하고 정말 진심이고 누구보다 이걸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앞에 계시지만 저희 대표님을 만나서 둘이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이 똑같은데 요즘 세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태도를 물어본다면 네네. 저는 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 29살에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뭐 누구나 뭐 디자인을 잘하는 능력, 뭐 디렉팅을 잘하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이 무슨 브랜드를 만들고 그런 브랜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대단한 능력이 가진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제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내가 있냐 없냐를 검토를 하는 시간 더 많이 갖지 뭐 그런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좀 요즘 친구들을 만나보면 저희 때는 SNS 일을 시작할 때 SNS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인스타그램 시작할 때였고 그래서 뭐 정보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친구들 만나서 뭐 인터뷰를 읽거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지 시작부터 여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 과정을 다 스킵하고 이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세상에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목수 일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나중에는 테이블 하나를 만드는 거지 시작부터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목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워낙 MZ 세대들의 이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9살 때의 그 김도훈 디렉터 그대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하셨는데 이제 곧 10주년을 맞아서 앤더슨 벨이 되기까지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성장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기 브랜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내리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는 혹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을 하셨는지 매출 외의 지표가 혹시 있으셨다면? 그런데 지금 요즘에서야 그런 뭐 절차, 뭐 목표, 뭐 지표라는 말을 할 수 있지 그때 시작할 때는 그런 단어도 좀 사치였어요. 그냥 그때는 브랜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이었고 지금 앞 대표님을 만나서
실행력 있게 브랜드를 할 수 있었고 좀 운 좋게도 시작하면서부터 좀 잘 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안 됐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도 없고 저희 브랜드가 없었겠죠. 시작부터 되게 잘 돼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왔던 것 같아요. 뭐 지표 숫자가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냥 네, 숫자는 그냥 체크하는 거였고 어떠한 지표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만 회의하고 그걸 찾아가고 다시 들여다보고 뭐 그 정도는 했지만 어떤 지표로 넘자 뭐 이런 세련된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그냥 더 만들 수 있는 걸 만들고 저도 그때 초반에 브랜드 시작할 때는 엄청난 재주가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었고 경력이 있는 디렉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뭘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정도만 정리해서 그것만 매일매일 하기 바빴지 지표는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잘 됐어요. 그래서 그냥 쭉 앞만 보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그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아까 29살에 시작하신 것처럼 대학교 생활이 굉장히 기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또 경험이나 베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 세 군데를 나오시고 4개의 과를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거기에 분명히 교훈이 많이 되셨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되게 옷 다 벗고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석사 뭐 박사 나온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 대표님이 저를 많이 밀어주셔서 이 브랜드를 제가 저의 분신인 것처럼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왜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대학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 대학 과정이 있었던 것도 그게 저의 그 개성인 것 같아요. 말하면 20살 때 지방대를 갔죠 처음에는. 근데 그 지방대 과가 도시개발학과였어요. 근데 너무 꼰대 같은 과인데 도시개발학과를 한 학기를 다녔는데 아 여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때도 고등학교 때부터 패션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패션 좋아했지만 그때는 뭔가 패션을 한다 그러면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냥 좋아하지만 패션을 디자인과로 가야겠다. 지금은 너무 디자인과 가면 가는 거지 하지만 그때 지금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는 디자인과를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랬던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창피했어요. 그때 뭔가 샤이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성적에 맞게 전경대에 있는 도시개발 갔는데 한 학기를 다니고 아 여긴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때 이제 군대를 갔죠. 정리하고 싶어서 군대를 다녀왔다가 다시 대학을 간 게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패션 디자인과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또 1년을 다니고 제가 다 벌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1년 다니고 또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또 패션 관계 쪽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기저기서 뭐 세일즈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한 학기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빨리 패션 실무에 들어가서 첨벙해서 뭐라도 빨리 하고 싶은데 난 재능이 있는데 학교는 부모님 때문도 있지만 왠지 졸업장은 따야지 뭔가 그 후가 좋을 것 같고 근데 학교로 가면 뻔하다면 그렇고 교육 과정이나 교육 과정이 너무나 세련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 때는 디자인과 가도 정말 실무라고는 하지만 되게 한 30년 전에 실무에 비롯된 분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게 제가 건방져서 그런지 저는 좀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휴학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이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는데 네. 저희 학교에 예대였는데 학교에 연기과가 되게 잘 나갔어요. 저희 디자인과는 완전 쩔이었고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영화 이쪽을 한번 배워볼까 하고 또 한 번에 전과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네, 그래서 연기 연출이라는 연출과를 이제 점핑해서 가기 전과죠 한 학교에서는. 근데 그 전과에서 좋게 그 봐주셔서 전과를 하게 돼서 한 학기를 또 다니는데 중간고사를 이제 그 연기 연출이어도 연기라는 수업에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인데 송강호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눈에서 총기가 있는 걸 보고 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빼기 되나? 전과 했다가 다시 빼기 되나 해서 알아봤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휴학을 합니다. 그렇게 휴학을 하고 정처 없이 이런저런 일은 하고 해놓은 건 없는데 마음속에 되게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이 쩔다가 다시 패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패션을 해야겠다. 근데 디자인은 저는 패션은 좋은데 이렇게 막 디자인하고 그런 패턴 수업은 좋았는데 나머지 그런 수업들이 좀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뭘 하고 보다가 패션 비즈니스과라는 어디 뭐 대학교에 패션 비즈니스과라는 게 생겨가지고 아 이거는 좀 재밌겠다 하고 학교를 옮기죠. 또 이제 세 번째 학교에 이게 마지막 학교. 네, 마지막 학교에 그렇게 옮겨서 그런 패션 비즈니스 수업을 듣는데 아 이 수업도 못 듣겠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좀 이렇게 좀 세련된 수업으로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예시를 말해도 되게 오래된 패션 사업에 관한 예시를 들고 시대는 많이 바뀌었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배울 건 있죠. 로직 같은 건 비슷하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의 임기응변을 찾아가는 능력을 길러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두고 또 다시 휴학을 하고 이제 패션 회사에 드디어 이제 인턴이나 알바 개념의 TO로 들어가게 돼요. 실제적으로 이제 실무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하다가 사실 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지 아, 이 회사도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만두신. 1년 다녔어요. 거기. 1년 다행이네요. 다니고 1년을 아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은 변해가는데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좀 대기업도 그렇고 되게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도 되게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세상을 비뚤게 보나? 왜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나를 팔로우하는 것 같지? 나는 여기 있는데 다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 회사에 정식으로 이제 정규직이 되더라도 나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하고 그만둔 상태에서 학교로 다시 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지금의 대표님을 만나서 성수동 지하 사무실을 얻어서 둘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게 제 29살 앤더슨 벨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한 학기를 남겨둔 채로 종료하진 않았습니다. 졸업은 아직 안 하신. 네네. 근데 그 앤더슨 벨 하면서 졸업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1, 2년 했는데 지금 학교로 갈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은 학사는 거기서 멈추고 이렇게 1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한 20년의 인생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면 바로바로 항상 대표님이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아니면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괜히 쭉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자르는 것도 능력이. 그때 제가 근데 그 브래드 피트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꽂혔던 영화가 있어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때 벤자민 버튼 역을 맡는 브래드 피트가 마지막에 너무 젊어져서 여자를 떠나고 혼자 인도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쓰는 편지 중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언제라도 끝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들아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대사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꽂혔어요. 이거 좀 궤변인데 그 꽂힌 거를 학교에다가 대입해서 이게 아니니까 나는 이 강인함이 나는 강인함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만둘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성격이고 앤더슨 벨이 많이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워낙 다 밀어주시니까 그냥 제가 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정이 되고 내가 설득되고 이 방향이 나 같은 사람들이나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제가 떳떳하지 않은 방향이고 떳떳하지 않은 거면 그게 안 하는 게 앤더슨 벨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제 학교 과정이 그랬던 거죠. 학교에 쓴 돈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주변 분들은 패션계 시라손이라고들 많이 댓글을 많이 시라손이 남겨주시더라고요. 북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비행기보다 빠른 추진력으로 유럽까지 접수한 크리에이터라는 댓글을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댓글은 사실 매기는 댓글이었어요. 네네. 저기
그것도 하이피스트 어떤 기자님이 인터뷰 끝나고 쓴 글인데 네. 질문이 뭐였죠? 해서 이제 그 댓글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안 하는데 그 기자님이 그렇게 댓글 뭐 시라손이 이렇게 말하 댓글 단 이유가 그 전에 술자리에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요즘은 패션 브랜드 디렉터끼리 뭐 디자이너끼리 대표님끼리 이렇게 세력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끼리 술 마실 때 소위 말하는 카르텔이 있다 이런 소위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대학을 어떻게 할까 이런 와중에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무슨 세력이 있었겠어요. 그냥 애매한 신분인 사람이 브랜드를 오픈한 거잖아요. 아직 재학생인.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없이 대표님이랑 둘이서 브랜드를 그냥 시작했고 제가 소셜 활동 시작한 지도 한 1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8년 동안은 업계에서 들리는 소리가 앤더슨 벨은 누가 하는 거야? 뭐 어디를 가도 모임을 가도 제가 없으니까 누가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런 세력 없이 혼자 나타난 사람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시라손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야인 시대에서도 시라손이가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세력 없이. 그래서 그렇게 말은 한 것 같고 추진력은 사실 저는 실행력은 있고 추진력은 대표님보다 떨어져요. 저는 좀 의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결단이 내려지면 실행력은 빠르지만 그 결단 내리기까지는 추진력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 추진력은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의 추진력은 좋아요. 그래서 그 오합지졸 두 명이 만나니까 아닌 것도 하게 되고 실패하면 공부하게 되고 좋으면 잘한 거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은 되게 있는 회사라고 뭐 보이죠. 뭐 제 거 없이 크게 인사이트를 보고 판단해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자문을 구하고 그거 어때? 라고 크게 저희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대표님하고도 어제도 한 소리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금액도 뭐 매출도 매출 중요하지 하지만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죽어야 눈 감을 때 괜찮지 않냐? 라는 말을 하면서 뭘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추진력이 강한 회사입니다. 저희.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예술적인 캠페인이 되게 폭넓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결이 또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과 도훈 디렉터만의 케미스트리가 좀 그런 비결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술적인 캠페인을 그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있었냐 그 질문이시죠? 네, 어떻게 보면 둘의 이제 케미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방향성이나 폭넓게 확산될 수 있는 비결이 그런 케미스트리. 그렇죠. 뭐 다른 브랜드는 제가 일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회의하고 그 회의를 갖고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한 거를 갖고 되게 또 회의를 하고 인사이트해서 다시 회의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들. 근데 저희는 한 번 회의하기도 힘들어요. 서로가 바쁘고 다른 팀도 바빠서 머릿속에 서로가 정리한 거를 갖고 짧은 회의하는 시간에 저는 이렇게 할 거다. 잘 물어보시지도 않으세요. 뭐 다음은 무슨 어떻게 하니? 라는 말도 잘 안 하시고 왜냐면 내가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팀들과 다시 얘기를 거쳐보고 뺄 거 빼고 버릴 거 다 쳐내고 알맹이를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거겠지라고 믿어주시니까 일단 그 순서는 다른 회사보다 더 일사천리로 가는 것 같고 그냥 캠페인이라고 뭐 네, 예술적인 방향성. 뭐 예술적인 것보다도 아까도 말했듯이 저 자신이 그런 성격이에요. 아까 대학생도 그렇지만 그냥 이게 하고 싶고 이게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버젯을 따지죠. 버젯에 맞춰서 뭘 하진 않아요. 그렇게 제가 원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뭐 예술적 캠페인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지만 뭐 남들과 좀 다르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나 사담처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30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 멘트라든지 아니면 더 해주고 싶은 얘기 또는 글로벌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든지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이런 연사 부탁을 받았을 때 뭐 스타트업 브랜드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오는 자리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마지막에 받았는데 다 대표님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를 연맥이라고 나를 여기 앉혔나 약간 무슨 대표님 다 대표님들 앞에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자리도 조금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 말은 절대 안 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물레동까지 와 보니까 나 스스로도 다 이렇게 힘들게 오셨다면 내 스스로 좋다고 느낀 것들은 말해주는 게 그것도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세계화 아니 글로벌화를 준비하는 글로벌화를 아까 문성 씨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문성이도 대답을 했지만 아까 문성이한테 한 질문이 한국 브랜드나 한국 아티스트가 글로벌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비한 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질문은 보다는 더 어드밴스된 질문이 나와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번 2주 전에 프리즈 때도 더 느꼈지만 너무 많은 외국 친구들 왔을 때도 내가 많이 물어보고 내가 스스로 느껴보고 작년 프리즈 때 느껴보고 내가 파리 패션위크, 밀란 패션위크 매년 쇼룸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소셜을 해본 결과 나의 결과값은 그냥 한국을 변방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에 포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어떠한 브랜드로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근데 거기에 K가 붙으면 좀 더 베네핏이 있는 느낌? 그냥 이제는 한국 브랜드 앤더슨 베리어가 아니라 그냥 앤더슨 베리다 이러면 너 한국 브랜드 앤더슨 베리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브랜드로서 가치를 다 존재해주고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 또 어떠한 그 인종차별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 관심 안 갖는 사람도 아직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관심이 그냥 없는 거니까 빼고 얘기하면 업계에서는 한국 브랜드들을 더 높게 사는 경우도 50%는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 흥미롭게 받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글로벌 세일즈 홀세일 뭐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불과 몇 년 4년 반 전, 5년 전에 처음 시작했지만 그때랑 지금이 5년 사이 만에 또 달라졌어요. 그때는 저희가 좀 팔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엄청 보러 오죠. 저희 브랜드를 홀세일을 하러 먼저 보러 오고 살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사면 되는데 살 수 있는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어깨에 좀 이렇게 뽕이 올라가려다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좀 한국들을 많이 포커스하고 있죠. 프리즈 기간에 보셨지만 모든 하이엔드 브랜드들 하루에 몇 개씩 팝업 이벤트를 하고 제 친구들도 해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나한테 자문을 구하고 나도 브랜드한테 저한테 묻더라고. 어디서 해야 되냐. 뭐 막상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어떻게든 플레이를 하고 싶고 매출을 올리고 싶고 그런 바이럴 포인트를 높여서 한국이 지금 시장 마켓은 코리아 마켓을 되게 해외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다 경기가 안 좋지만 한국은 그래도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 쓰고 살잖아요. 그런 민족이 없어서 그래서 한국 마켓을 엄청나게 큰 마켓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맞기도 하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모두가 패션을 좋아하고 와보면 아이 2명을 손잡고 걸어가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발렌시아가 신발에 프라다 자켓을 입고 가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저 어렸을 때 일본이 그랬는데 이제 일본은 많이 다운됐고 그게 서울로 한국으로 온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한국은 저 어렸을 때 호화로웠던 일본의 그 턴이 이제 한국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브랜드 런칭한 사람이라면 이미 글로벌 브랜드로 된 거예요. 지금 따로 글로벌로 나가야지가 아니라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서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죠. 하지만 그런 선입견이나 스스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브랜드 이렇게 볼 거라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오히려 한국에서 준비하는 걸 그대로 글로벌화 시키면 글로벌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홀세일 에이전시 쇼룸도 요즘은 되게 많고 잘 돼 있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해외 홀세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저희 시작할 때보다는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네. 잘 계획하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럼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벼운 토크쇼는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세션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토크쇼 진행해주신 김도훈 디렉터님께 큰 박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